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 특히 김치 알트들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때문에 김치 알트들이 지금 최소 30%에서 50% 이상 급락했습니다. 김치 알트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 법률이 과연 뭐길래, 금융당국에서 과연 무슨 말을 했길래, 이 법이 무슨 법이길래 우리들의 돈을 그렇게 삭제시키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보시고요. 이 법률에 대한 내용 하나하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 잘 보시면,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코인들이 폭락했구나, 이 법이 어떤 법인지 궁금했는데 싹 정리가 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잘 정리해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가지고 전문을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중요 내용 위주로 제가 한번 편집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혹시나 궁금하신다면 이거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법안 전부 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저는 법안에 있는 내용 쌍 붙여넣기 해가지고 중요 내용에 빨간 줄 표시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법안 7월 19일에 출시됩니다. 한 달 남았죠? 오늘 6월 18일이에요. 7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7월 19일부터 모든 알트코인 중에서 김치 알트들이 상폐되지 않을까라고 유추하는 내용이 이 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이용자 자산의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법안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도 여기 적혀져 있어요.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을 까놓고 보잖아요? 우리한테 좋은 내용밖에 없어. 한번 보도록 하죠. 제2장 6조 예치금 보호 내용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래소들에게 야, 너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랑 고객 돈이랑 분리해라. 그리고 너의 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예치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FTX 같은 짓거리 안 하니까. FTX 같은 짓거리가 뭐냐면, FTX는 고객 자산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나름 전 세계 2등까지도 잠시 찍었었던 거래소가 한 번에 폭락을 했죠.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해당 법안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우리들의 돈을 슈킹하는 일은 웬만하면 없다,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가지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용자의 돈을 압류 못한다 라고도 명시해놨어요. 이건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호지. 여러분들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내용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돈을 그 누구든지 압류は 못하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없어져도, 사업자가 해산돼도, 사업자가 파산을 해도 이용자의 돈이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이번 법안이 만들어져가지고 거래소가 없어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8조 보험 가입 내용인데요. 해킹 및 전상 장애가 생기는 경우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이랑 공제를 가입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반테타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됐어. 진짜 안 됐습니다. 왜? 여러분들 빗썸 BK 사건 아십니까? 이걸로 사람들이 거지 많이 됐어요. 빗썸이 2017년도에 비트코인 캐시 지갑을 잠갔어요. 언제 이제 막 거래가 잠겼어. 비트코인 캐시가 미친듯이 떡상하니까 전산 장애가 걸려가지고 매매가 안 됐어. 그런데 몇십 분 뒤에 매매가 열리니까 이미 폭락해 있어. 그런데 거래 체결이 다 되어버리네. 이걸로 인해서 손해보신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보상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가 많았었죠. 이런 거 제대로 보상 안 해주고요. 예전에 코인레일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당했던 사건입니다. 코인레일이란 거래소가 있는데 해킹을 당하게 해서 몇백억짜리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 돈이 별로 없어서 파산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다가 들어갈 제 비트코인 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도 없어요. 이런 사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잘하게 빗썸 거래소 쓰다 보면 전산장애 이런 거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상을 웬만하면 해주도록 도와준다 라고 이미 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으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용자들을 위해 유리한 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비트도 옛날에 해킹 한번 당했고 빗썸은 해킹을 3번인가 4번 당했습니다. 물론 보상은 다 해줬지만 예전에는 불안했었죠. 거래소가 혹시나 망할까봐. 그런데 이제는 거래소 측에서 웬만하면
보상할 수 있도록 이런 보험이라든지 공제에 가입해가지고 웬만하면 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제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코인 상장 폐지 내용이 여기서 조금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래소라든지 코인을 발행한 사람은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코인을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인원 거래소의 지분 구조에 누가 있냐면요, 컴투스가 있습니다. 컴투스에서 만든 코인이 뭐죠? 엑스플라입니다. 엑스플라. 그래가지고 코인원에 상장 안 되고 상장 폐지됐죠. 이런 것처럼 거래소와 특수 목적이 있는 주주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코인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코인들을 웬만하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잡거래소도 망하잖아요. 캐시레스트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수많은 거래소들 다 자사코인 만들었죠. 업비트, 빗썸, 자사코인 만들었나요? 자사코인 만들진 않았죠. 빗썸은 만들었다가 욕먹고 퇴출했죠. 빗썸이 코인이 2개 있었어요. BXA라는 코인이 빗썸에서 하나 만들었고, 팝콘 코인이라고, 농담이 아닙니다. 팝콘 코인도 빗썸에서 만들었다가 상장은 안 됐었죠. 그거 상장됐으면 아마 빗썸도 나가리 됐을 겁니다. 그래서 코인을 발행한 그런 주체들은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뭐 들어있냐면 미공개 정보를 얻게 된 자,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은 자, 이런 자들은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벌금 때린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있습니다. 매매가 성황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제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업비트가 옛날에 불법을 저질렀죠. 뭐 근데 그 당시에는 불법은 아니니까 업비트에서 거래 대금을 가짜로 찍어냅니다. 진짜 찍어내는데 자기 거래소에서 매매가 좀 활발하게 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매매 내역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2017년도에 업비트가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서로 짠 매수, 서로 짠 매도, 그리고 거짓으로 꾸며낸 매매 전부 다 안 되고요. 이거를 원래는 거래소 측에서 직접 하다가 옛날 17년도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주로 뺍니다.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외주로 뺐는데, 외주로 뺏는 이 위탁이랑 수탁하는 행동도 이제 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거래소는 아마 거래량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인 거래소는 웬만하면 가짜 거래, 본 매매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위탁도 금지. 우리 거래소 랭킹을 보시면요, OKEX 봇 엄청 많습니다. 바이빗 여기도 거래소에 봇이 엄청 많습니다. 포카창 봇 엄청 많아요. 왔다 갔다 엄청 거립니다. 게이트.io 여기도 봇이 많아요. 후오비도 그렇고요, 쿠코인도 그렇고요, MEXC도 그렇고요, 비트겟도 그럽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코인 거래소 10등 안팎에 있는 대다수의 거래소들은 매매 봇을 웬만하면 씁니다. LP라고 하죠. 리쿼러리 프로덕션인가?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매가 성황하도록 안 만들면요, 고팍스처럼 됩니다. 이게 좀 지옥이긴 하죠. 휠 내리면 예, 이게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4시간 봉에 갭 보이십니까? 갭? 달러입니다. 달러. 이게 매매가 이렇게 된다고. 유동성 공급자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솔라나거든요. 솔라나도 고팍스에서는 이래요. 고팍스는요, 유동성 공급자를 안 넣는지 몰라도 이렇게 실제로 차트가 이상해집니다. 실제 매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성 공급자가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빗썸 보시면 됩니다. 빗썸 들어가가지고 자발트 대충 눌러보면 호가창이 꾸물꾸물거릴 거예요. 빗썸 거래소죠. 빗썸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낮은 애들로 만들어서 여기서 대충 뭐 많이 떠져 있는 거 이런 거 슬쩍 눌러보잖아요. 걔 중에 한 개는 LP 쓰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의미 없는 위아래 구간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실제 체결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세요? 체결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왔다 갔다 거리죠. 이거를 옛날에는 거래소가 있고요, 이제는 외주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주도 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코인들 거래량 억지로라도 불법으로 하려나? 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코인들은 그냥 심정지 예정입니다. 심정지. 호가창 아까 고팍스처럼 멈춰져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LP예요. 어찌 보면 뭐 누가 보면 세력이라도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거래소가 좀 활력소 뛰는 것 같아서 망하지 않는 코인으로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불법 행동으로 간주한다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법이야, 불법. 그리고 여기 보면 서로 짠 후 매수 매도 있죠. 세력질도 당연히 세력질도 이제 불법입니다. 예전에는 세력질이 좀 어이가 없지만 조금 회색이었어요.
좀 능구렁이처럼 어찌 보면 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코인 시장 다들 마켓 메이커들이 펌핑 덤핑 해주고 세력들이 올리고 내려주고 하는 거 다들 알잖아요. 알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 하는 이유가 회색지대라서 알아서 해주겠니? 세력이 올려주겠니? 라고 하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주식시장 펌핑 나오는 거 보면 할 것 같긴 한데 이제는 확실히 불법이다 라고 정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매를 유일한 목적, 매매가 성황하는 목적으로 위탁, 수탁 모두 금지.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 부정한 수단도 절대 쓰면 안 되고 거짓된 시세도 절대로 안 된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돼서 상장 폐지 내용이 여기서 살짝 있는 게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에 대한 기재와 타인을 오해를 유발시키는 중요사항을 올리면 이것도 이제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 했었죠? 업비트에 헤데라 이거 보면 블랙록이랑 협약한 것처럼 사람들 오해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올라갔죠. 이런 친구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불법이라고 해요. 7월 19일부터 이런 거 하면 해외재단도 이걸로 징계를 통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내부 규정으로 다들 평가하는 겁니다.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런 걸 했죠. 중요사항에 대해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도록 공지사항 올렸었죠. 이제는 그런 거 7월 19일부터 올리게 되면 상장 폐지 이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홍역이에요, 홍역. 그리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던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이 내용은 뭐냐면 제10조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금지인데요. 이 내용의 제5호 내용은 뭐냐면 거래소는 이런 코인을 매매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어떤 거냐? 서비스 지급 수단으로 발행된 자산.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코인을 취득하는 경우의 코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거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얘네들은 매매하면 안 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페이코인 굴러갔죠. 페이코인 굴러갔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대신에 코인을 받고 그 코인을 현금화시키는 이런 재단들은 조금 이제 위험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코인은 또 골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믹스도 여기에 해당되려나? 이런 거 코인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는 또 그냥 보호 내용이에요. 제3장 불공정 거래 규제 제11조 내용을 보면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으면 안 된다. 이거는 확실히 투자자 보호용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입출금 차단 막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할 시 우리에게 배상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해당 사실을 안 순간부터 2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은 해기가 있었던 5년 안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손해가 발생된다면 거래소한테 가서 돈 돌려달라고 하면 돈 돌려줍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내용이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유 없이 거래소가 입출금을 닫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거래 감지에 대해서도 또 법안이 생겨가지고 혹시나 제10조 위반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10조가 뭐라고 했었죠? 자, 길게 이야기했었던 이거죠. 매매를 할 때 이제 발행자나 주요 주주들이 해당 코인을 상장시켜서 매매를 하는 행동 금지고요. 미공개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 미공개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그냥 들은 자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이제 신고 들어가고요. 서로 짜가지고 매수매도한 거 그리고 거래소가 성황하도록 보이게 만든 행동 모두 다 수사기관에 신고되는 거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는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 공시 올리는 거죠. 이것도 사람 오해하게 만들었으면 바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돼가지고 수사기관에 신고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런 곳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제 상장 폐지 가능성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철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9일 날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게 생기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은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제가 법안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치코인 상장 폐지 이런 내용도 거의 없죠. 없잖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제가 검색해 드릴게요.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돼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누르셔가지고 이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르시면 법안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이걸 쭉 보면요, 김치코인 상장 폐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장 폐지 규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법률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예, 저 법안에 없습니다. 법안에 없고 금융당국이 시킨 행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법률도 법률인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김치코인 상장 폐지는 금융위원회가 거래소를 모아가지고 한 이 내용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려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거래소들을 모읍니다. 야들아 모여봐라 하니까 대한민국 5대 거래소가 와가지고 형님 하면서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가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6개월 시간 줄게. 모든 코인 상패 심사해라고 했습니다. 6개월은 뭐고 왜 갑자기 상장 폐지 심사냐? 맞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거래소들 이용자들을 위해 가지고 혹시나 문제 있는 코인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7월 19일부터 시행하거든. 24년도 안에 클리어해. 24년도 7월부터 6개월 뒤면 언젠지 아십니까? 25년도 1월이에요. 내년 되기 전까지 모든 코인 상장 폐지 관련돼서 문제 있는 애들 싹 다 정리해. 왜냐하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법안도 냈잖아. 이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법안 우리가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이상한 코인 계속하면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내년 되기 전까지 무조건 모든 코인 심사 다 해라. 그리고 이번 심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유지 심사를 해가지고 아까 뭐 10조 받지? 뭐 코인 만든 애들이 매매하거나 아니 뭐 불법 매매하거나 뭐 가짜 매매 넣거나 LP들이 좀 호가창 채우거나 공지사항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매수시키는 코인들 유지 심사해가지고 분기마다 날려라 라고 금융위원회가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예 형님 하면서 이제 빌빌 깁니다. 알겠습니다. 법안이 나오니까 이용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형님, 근데 이거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라고 하니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말하는데 이 두루뭉술한 코인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두루뭉술한 가이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지원 심사 의결기구에게 심사하는 항목을 정해줬어요. 뭐냐?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 보안, 법규 준수 하면서 발행 운영 개발 관련된 주체에 대한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 이력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호자의 의사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 유통량에 대한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의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 방안 마련 여부, 분산 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 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모두 다 복합적으로 심사해가지고 너희들이 7월 19일까지 모범 사례로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예, 요거 때문에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치 코인들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지켰을까? 라는 것의 의구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죠. 2021년도에도 법이 나왔었죠. 코인 관련된 법이 나와가지고 이제 곧 시행된다고 하니까 2020년도에 코인들을 60몇 개나 상장 폐지 시켰었죠. 그런 일이 과거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시행되면 또 상장 폐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거를 지키지 않는 코인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김치 코인들은 특히 이런 걸 좀 잘 안 지키죠.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상장 폐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우리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팩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지키는 모범 사례 안을 만들어서 오라고 시킨 겁니다. 이게 안을 만들라라고 시킨 건데 이것 때문에 다들 겁먹은 거예요. 모범 사례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모든 것을 잘 지키는 클린한 코인들이 이런 코인입니다 라고 우리 거래소들이 만들어서 준다라면 우리는 그때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발발 떨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들이 이제 뭐 하고 있냐면요, 얘들아 모여봐 하면서 이제 거래소가 코인들을 모읍니다. 형님
형님 하고 이제 재단들이 모여요. 그래서 거리서 물어보죠. 얘들아 깨끗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당연히 우리 김치 재단들이 당연하죠 형님 하면서 꾸덕꾸덕하지. 형님 우리 사이에 룸빵에서 롤렉스도 주고 상장 한번 시켜달라고 술도 주고 전부 다 코인원이 있었. 아니 코인원이랑 연관 없지 뭐. 뉴스 찾으면 나와. 뉴스 찾으면 나오고 전혀 뭐 코인원이랑 연관 없겠지. 뭐 뉴스는 멋있갱이 하던데. 하여튼 형님 하면서 우리 깨끗하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정부가 가이드라인 줬거든. 야 너희들 이거 잘 해당하는지 말하고 답변 줘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말했었던 이 수많은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니까 재단들이 잘못됨을 느낍니다. 야 됐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위믹스부터 시작돼가지고 김치 재단들이 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업 축소하고 있어요. 쭉 사업 축소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재단이 파는지 뭔지는 몰라도 비정상적으로 김치 코인들이 미친듯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까지는 그냥 찌라시로 생각했지. 상장 폐지 찌라시. 그런데 실제로 하락이 며칠째 나오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15% 이상씩 빠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도 이거 내 거 상장 폐지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세력들이 파는 거 아니야? 진짜 김치 뒤지는 거 확실한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김치 상장 폐지설을 사실로 알게 된 거고 사실로 느끼게 되는 거고 상장 폐지 목록이라면서 텍스트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었고 7월 19일에 시행되는데 거래소들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좋은 코인, 나쁜 코인에 대한 모범 사례안을 만들어라 라는 이 주문 때문에 생긴 이 해프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김치코인들이 쭉쭉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상장 폐지 아무것도 안 당했죠? 모범 사례안도 아직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치코인 죽는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에 갇혀져 있는 거고 실제로 김치코인들도 미친 듯이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들 겁먹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말 쓰레기 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보호라는 목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규제해 주는 건 환영할 일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네. 가격이 적당히 뺐어야지. 지금 김치 알트들 지금 적당히가 없죠. 아하코인 이런 거 찍어보면 이때부터 날아갑니다. 6월 3일 이때 바이낸스 알트 상장 폐지 당하고 나서부터 이때 쭉 빠지죠. 이때부터 한 40 몇 % 빠져요. 아하코인도 빠지고요. 그리고 또 메디블록 이런 것도 김치죠. 이런 것도 이때부터 그냥 40%씩 빠집니다. 40%씩 빠지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거지 같은 거죠. 아주 거지 같은 거. 그런데 40%씩 빠진 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 재단들이 거래소한테 소명하라고 내용이 다 갔을 거다라고 유추하는 거죠. 유추. 왜냐면 거래소한테 시켰으니까 거래소가 알아보겠지. 7월 19일부터 내년 되기 전까지 모든 코인들을 심사해서 잘못된 코인 상장 폐지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시켰으니까 모든 코인을 심사해야 되니까 모든 재단들에게 아마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 만들어서 서류를 보내겠죠. 그걸 받은 재단들이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미리 다 파는 게 아닐까라는 게 지금 개미들의 생각이고요. 미리 팔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알트들은 뒤지는 게 확실하다. 근데 모든 김치가 빠지고 있으니 김치는 뒤지는 게 확실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현실입니다. 해외 알트들은 그렇게 별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별로 안 빠지는데 국내 알트들은 좀 심각하게 빠지고 있는 이 현상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대다수 코인들 제대로 운영될까요? 지금 빠지는 거 보면 심상치 않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긴 합니다. 이썸도 김치 알트 많거든요. 여기도 시가총액 보면 여기 블로서리 이런 것도 김치 알트죠. 이런 것도 1시간봉입니다. 얘도 30-40%씩 박살나고 있습니다. 스탯 이것도 김치거든요. 얘도 최근 들어서 얘도 한 40% 박살나고 반등 좀 나왔습니다. 이런 김치 코인들이 다 박살나고 있는데 진짜 다들 무슨 생각인가 싶습니다. 김치 알트 중에서 제대로 지켜주는 알트가 없이 주르주르 빠지고 있는데 이대로 7월 19일부터 시작될 수 있는 상장 폐지 관련돼서 피해갈 수 있는 알트가 몇이 있을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재의 선반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재 선반영 진행 중 상폐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요 우리 코인거래소 이용자 보호법이 나왔고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때 시행될 때 거래소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법안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거래소들에게 뭐라고 주문했냐면 파렴치한 코인들을 모든 코인들을 심사해서 파렴치한 코인들은 퇴출해라. 왜냐하면 이용자를 보호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퇴출 기한은 7월 19일부터 내년 되기 전까지입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네요. 그냥 내년 되기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6개월이니까. 내년 되기 전까지
싹 정리해라 라고 정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거래소가 상장 폐지시키는 건 지그들 맘들이죠. 실제로 위믹스 상장 폐지 다 시켰다가 위믹스 다시 상장시키는 거랑 헤이코인 상장 폐지시켰다가 다시 상장시키는 거 보면 다들 거래소 지그들 입맛대로 하는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상장 폐지를 뭘 시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죽음의 룰렛이 시작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죽음의 룰렛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편의상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실제로는 25년도 1월 18일까지겠네요. 이때까지 싹 정리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장 폐지 관련된 공지가 뜰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업비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업비트에서도 이제 끔법 나오기 전에 상장 폐지 많이 시켰어요. 언제부터 시켰냐? 20년도 6월부터였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20년도 6월부터 계속 상장 폐지 시켰습니다. 8종, 그리고 10월 17종, 그리고 1월 6종. 그 중에서 좀 3개는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3월에 8종 상장 폐지 공지 띄웠고요. 그리고 대망이 6월 11일 25종. 약 1년에 걸쳐서 60 몇 개에 해당되는 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죽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한꺼번에 다 죽는 게 아니라 다달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그랬어요. 한 방에 다 죽이진 않았고요. 다달이 계속 죽이다가 1년 동안 60 몇 개 죽이고 나서부터는 또 상장 폐지를 거의 안 시킵니다. 거의 상장 폐지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홍역이 또 온다. 상장 폐지 홍역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건 확실하다 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코인을 매매하실 거면 이 기간 동안 이 죽음의 룰렛이 돌 건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알트들은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불장 와가지고 21년도 기준에서는 불장 와가지고 잘 올라갔거든요. 근데 죽음의 룰렛에서 걸린 친구들은 웬만하면 떡락하고 없어지더라고요. 꼭 조심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냥 요 정도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몇 개 상장 폐지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는데, 과거에 60개 죽였어요. 60몇 개. 과거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대량 상폐한 건 특금법 때문에, 요거 특정 금융거래 보고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 이게 최초의 코인 법률이죠. 이게 2021년도 12월 28일에 시행된다고 하니까 20년도 6월부터 21년도 6월까지 싹 죽여버렸거든요. 60 몇 개를.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가상자산 이용자 보험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죽을지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과거에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코인 들고 있는 거 상장 폐지 안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법안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와닿는 상장 폐지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싹 알려드렸고요. 아직까지 상장 폐지 안 당하는 모범 사례 있죠? 상장 폐지 안 당하는 모범 사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혹시나 이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소개해드리면서 쓰레기 파시고 이런 모범 사례를 지키는 코인들로 옮기십시오 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와야 여러분들에게 이거 상패 안 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지금 뭐 사람들이 설레발치면서 이 코인 상패 당해요, 이 코인 상장 폐지 안 당해요 라고 하는 건 그냥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거래소에서 만들어지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해 준다라면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자산을 조금 더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찹찹찹. 아니요, 모든 코인이죠. 모든 코인. 여기서 김치라는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김치 코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매몰돼 있으신 것 같은데, 김치 코인이라고 쫓기는 거는요 유튜버랑 커뮤니티예요. 나 포함한 유튜버들이랑 커뮤니티들이 김치 코인 뒤지겠지 깔깔깔 하는 걸 진짜로 들으시는 거예요. 김치에 관해서 뭐 상장 폐지 당하는 거냐, 김치 코인들 문제냐, 아닙니다. 그런 내용 아무 곳에도 없어요. 아무 곳에도. 정부에서도 이런 말 안 했고요. 거래소에서도 그런 말 안 했고요. 그 법안에도 아무런 내용 없습니다. 김치코인이라는 내용은 오직 우리들끼리 쫓기다가 야, 웬만하면 김치가 뒤지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진짜가 된 거죠. 아시겠죠? 모든 코인 다 심사 대상이에요. 김치코인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근데 김치코인이 안 좋을 확률이 높긴 하지. 자, 여기 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자, 노가다스타님이 내용을 보실 때 한 개 빼먹으신 게 있는데요. 이런 이용자 보호법 이후에는 상장 폐지 안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번에 말씀해 드렸었죠. 정부에서 말한 게
6개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시간 줄 테니까 모든 코인 심사하고요. 내년이죠. 내년 되고 나서부터는 분기마다 재심사합니다. 분기마다 재심사해서 문제 생기면 상장 페이지예요. 와우. 우리들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3개월마다 유지심사 들어가가지고 잘못되면 상장 페이지입니다. 코인 재단들이 건강하게 운영해 주겠죠. 설마 제주도에 있는 창고에서 판옥선 채굴기 만들어서 우리에게 뭐 팔겠어? 설마 그러겠어? 설마 우리 김치코인 12 십수 마냥 뭐 설마 이런 데에서 하겠어? 설마 12 십수 본사, 이거 본사거든요 옛날에. 업비트에서 이거 나름 좋다고 추천했었던 설마 이런 데에서 계속 운영하겠어? 잘해주지 않을까. 잘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장 페이지거든 내년부터. 그래서 코인들이 작업질이죠. 우리들이 좀 좋아하는 거죠.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건 세력질 해가지고 코인 펌핑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먹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좀 적어질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내년부터 또 세금이죠. 코인 과세 아직까지 진행되려고 하죠. 코인 과세도 진행되게 되면 과연 김치코인 펌핑 어떻게 될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 룸 네트워크 보이시죠? 얘가 어떻게 27일 동안 12배를 올려?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하이파이 7일 동안 5배 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다 뺐죠. 하루 만에 마이너스 60%예요. 정상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하잖아. 솔직히 우리 코인 시장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 때문이긴 하죠. 쉽지 않겠네. 원래 김치들이 저런 걸 좀 보여주니까 그 맛에 코인 하는 건데 여기 규제 되고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지려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희망은 어디 있냐면요, 바이낸스에 있습니다. 바이낸스 그 페페 있잖아. 바이낸스 페페 와 올라가는 거 봐. 해외 거래소 잘 쓰시면 됩니다. 이제 바이낸스 페페 92일 동안 18배 미쳤죠. 페페 있고 온더 파이낸스, 온도는 여기 없네. 월드코인도 여기 있죠. 더 와르도 월드코인도 여기서 27일 동안 5배. 해외가 미래다. 해외 많습니다. 해외가 미래다. 뭐 해외에도 맛있는 거 있겠죠. 김치 펌핑 과연 이제 나와주려나, 아니면 마지막 불꽃을 보여주려나, 뭐든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장 페이지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잘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스튼이랑 엘프 펌핑 나오는 거 보니까 불안한 거 아세요? 괜히 얘네들 펌핑 나오니까 혹시나 상패빈 보여주는 거야 미리?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 코인 시장 않습니다 이제. 자, 여담은 여기까지. 해외 알트 먹으면 되죠. 뭐 김치 알트 안 올라도 뭐 해외 알트 있으니까 해외에서 매매하면 되죠. 불장 올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해외 알트들은 불장 왔어. 해외 알트는요 10배씩 갔어요. 지금 김치 알트들이 못 가서 그렇지. 김치 알트들이 2배 정도 갔을걸요. 비트가 5배인가 올랐을 때 동안 김치가 2배밖에 안 올랐어. 해외는 10배에서 20배까지도 갔어. 근데 우리가 아쉬운 건 그거죠. 김치 알트가 불장 오면 떡상해 줄 거라는 기대 심리에 김치 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저점 매수 느낌으로. 근데 이 희망이었었던 해외 알트 보유 안 하고 김치 알트에 베팅했었던 대다수의 우리들, 김치 알트의 희망이 슥 사라지니까 슬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슬픈 부분이 이거예요. 슬픈 부분이. 김치 알트들로 우리가 부자 될 거라고 생각했고 김치 알트들이 또 먹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먹여줄 가능성이 좀 적어지니까 우리가 슬퍼진 겁니다. 해외 알트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간 이 상패 이슈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비트이더 위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 코인 환불해주세요. 다시는 코인 안 할게요. 겠냐고. 해주겠냐고. 슬픈 마음은 아닌데 해주겠냐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다. 젠장. 자, 봅니다. 자, 뭐 근데 사람들이 막 물어보거든요. 솔직히 더 그래프는 어떻나요? 퓨처니스트는 살아남나요? 뭐 누구는 살아남나요? 뭐 물어보시는데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유튜버가 일개 유튜버 따위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모릅니다. 유튜버 따위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거래소가 지그들 마음대로 하니까 죽음의 룰렛이 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몰라. 그거 알았으면 나도 풀쇼 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물어보셔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물어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 원하는 답변을 제가 안 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좀 덜하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도움되는 건 이거예요. 어느 유튜버한테 가든 대다수 유튜버들은 그냥 몰라요. 거래소가 지그들 마음대로 하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위믹스 상장 폐지 다 같이 시키고 다시 재상장시키는 꼴을 봐. 거래소들 지들 마음대로 해야. 그래서 무슨 코인 안전한가요? 무슨 코인 괜찮나요? 했을 때
그냥 다들 그냥 추측 발언, 개인적인 생각 위주일 가능성이 높다. 팩트는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누가 이거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클레이튼을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어. 코인덕한테 방금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코인덕이 클레이튼 쓰레기래. 그러면 코인덕 이제 안 봐. 옆집 가겠지. 옆집 이제 삼겹살집 가. 물어봐. 거기서도 쓰레기래. 거기도 코인 잘 보니까 쓰레기라고 해. 그러면 이제 다른 집 가겠죠. 소고기집을 가. 소고기집에서는 괜찮대. 소고기집 누군지 몰라. 괜찮대. 내가 모르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괜찮대. 그럼 그 사람 구독하겠지. 그게 우리 개미 아닙니까 이게? 이게 우리 개미죠. 근데 도움이 안 돼. 당신한테 도움 안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코인 찬티해주는 사람 억지로 찾아가가지고 그 방송만 본다? 좋지 못합니다. 당신한테 1도 도움 안 돼요. 그냥 희망으로만 올리는 거거든요. 윤석희님이 다음 달에 상패된다는 거 가짜뉴스 아니었나요? 다음 달에 상패된다는 것은요, 그 워딩은 잘못됐어요. 다음 달부터 내년 되기 직전까지 상장 폐지가 줄을 이룰 수 있다가 팩트입니다. 오늘 그 내용 말했어요. 이제 곧 피바람이 불 겁니다. 정코코님이 나도 그런 희망으로 굴려주는 방송 찾아가서 보다가 물렸어요. 원래 그런 것이. 네, 원래 개미 투자자들이 대다수 그럽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다 자기가 찬티해주는 방송 찾는 거고, 저는 대다수 알트들을 찬티는 안 하니까 저는 거의 다 안 좋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방송이 나름 인기가 없습니다. 도도한님이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데 혹시 운이 좋으신가요? 나도 운이 좀 없어. 헬리니용님이 공포에 매수하라고 하는데 나는 운이 좀 없어. 혹시나 죽음의 상패 룰렛 지그들 마음대로 하는데 상장 폐지 당하는 거 걸리면 그냥 대가리 뜨끈해집니다. 본인의 운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올렸었죠. 메이플 스토리 주문서 시뮬레이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흑갑충 검색하시고요. 흑갑충 누르고 이거 10% 주문서를 7번 바를 수 있거든요. 2번 발리면 운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2개 터졌고 3개, 4개, 5개, 6개, 7개. 예, 이거 봐요. 난 약속돼 있다니까. 약속된 똥빨의 운, 약속된 똥손이라서 나는 기회가 아니야. 나는 사도 내 알트는 상장 폐지 당할 수 있어. 난 똥손이야. 혹시 여러분들 이거 눌러가지고 10% 확률 이거 2개 발린다? 당신은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럼 알트코인 편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상장 폐지 걱정 아무것도 없이. 근데 저는 운빨이 좀 없기 때문에 괜히 그냥 차트 이쁜 거 샀다가 상장 폐지 조건 걸려가지고 골로 갈 수 있으니 저는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